제가 지금 다시 강아지를 키운다면 저는 이 세 가지만 죽어라 할 거예요. 진짜 슬개골 탈구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해서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뒷다리를 쭉 펴고 걷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갔었어요. 여기서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수의사가 다리를 만져보더니 슬개골 탈구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양쪽 다 탈구라는 거예요. 한쪽은 1기고 다른 쪽은 2기 돼가니까 슬슬 수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애 몸에 칼을 댄다는 게 겁도 나고 이게 맞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산책도 매일 하고 영양제까지 먹이고 있던 때라 슬개골 탈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을 딛고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얘 다리가 거의 안 빠지는데요?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기까지 제가 했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9년간 직접 효과본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개골 탈구는 유전이라 예방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제라도 1기에서 갑자기 4기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1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네 할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슬개골 탈구 예방도 어떻게 얼마나 관절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슬개골 탈구로 9년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요. 앞으로 강아지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선은 강아지 슬개골 탈구 예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매트입니다. 뒤에 다른 도움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지만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 들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예방이라는 건 나빠지기 전에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강아지 슬개골 탈구가 걱정이신 분들은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게 안타깝게도 매트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슬개골 탈구 걱정에 주변에 좋다는 관절 사료와 영양제를 찾기 바빴었어요. 매트를 깔아야겠다 생각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나중에 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물에 빠졌으면 일단 건져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는데 건지지도 않고 물속에서 버티라고 제 강아지에게 영양제라는 사료라는 구명튜브를 던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만약 저와 다르게 매트부터 깔아주신 분은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물론 영양제나 사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바닥에서 우리 강아지 슬개골이 매일 조금씩 다치고 있는데 사료와 영양제는 이미 발생한 관절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관절 영양제의 주 성분은 아프고 난 후 염증을 줄이는 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 예방을 하기 위해선 다리가 밀리고 틀어지는 이런 넘어지는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싼 영양제가 제 값을 합니다. 우리가 발이 아프면 신는 신발을 바꾸지 아픈 신발을 그대로 신고 염증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요. 혹시 오늘도 강아지 슬개골 탈구 걱정으로 집에서 뛰는 강아지를 혼내고 계셨나요? 실제 저도 그랬는데요. 혼내기에 지치신 분들은 매트부터 준비해주세요. 집사 안정제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강아지 슬개골 탈구 예방으로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가 진짜 구세주 같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고민이신 분들 도움되실 거예요. 슬개골 탈구 예방 그 두 번째는 산책 운동입니다. 여러분 산책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보통 슬개골 탈구 예방을 하겠다는 생각에 산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산책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해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히나 푸들, 포메라니안, 치아와, 말티즈, 비숑 같이 슬개골이 약하게 태어난 강아지는 산책을 오래 하면 그게 독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의사님들이 1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강아지에게 진심이신 집사님들 열심히 산책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슬렁슬렁 저강도로 여러 번 나눠서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 짱짱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9년간 슬개골 탈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할수록 좀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면 무엇을 주던 적게 주자. 날씬해야 오래 걷고 오래 나와 산다. 지금 내 강아지가 살쪘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에서 강아지를 볼 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땅콩 모양으로 전체 모습이 되면 살이 안 쪘다고 하지만 허구와 같이 체형이 직사각형에 가깝거나 몸 전체가 털이 복슬복슬
우락부락하게 있는 강아지는 눈으로 강아지 비만도를 체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우리 집사들이 손가락으로 강아지 갈비뼈를 만져보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집사님들 등을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 갈비뼈를 만졌을 때 손가락 사이가 이런 느낌이 들면 정상 체중입니다. 그런데 이 손등 느낌이면 조금 통통한 편이고요. 이 살 많은 쪽 이런 느낌이 들면 비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아지 용품들 있는 곳 한번 가보시겠어요? 좋다고 해서 간식과 영양제들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중복되는 성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간식과 영양제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랑할수록 적게 주기. 약속. 강아지 평균 수명이 13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내 강아지가 아파서 고통받고 있다면 마음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상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개골 탈구 예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많이 먹고 1시간 산책하기보다 적게 먹고 10분씩 3번 정도 산책해주세요. 무엇보다 어떤 운동과 좋은 음식도 하루 24시간 중 23시간 하루 내내 지내는 집안 바닥 매트를 깔아 안전하게 관절을 보호해주세요. 이 간단해 보이는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슬개골 탈구 예방법입니다. 저는 집사 경력이 25년이다 보니 다른 집사님들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일이 많았었는데요. 병원 대기실에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받는 아이, 수술 후 십자인대가 오히려 끊어진 아이, 인대가 너무 짧고 근육이 짧아져서 수술을 했음에도 다리를 평생 들고 다녀야 하는 강아지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반려견에게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 없이 즐겁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해주셔야 나중에 찾아보시기 쉬우실 거예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